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태풍을 앞두고 참 더운데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부동산 동향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중요한 변곡점 하에 선수들은 급매물들을 팔고 있고, 일부 불인이라고 하는 30대 부동산 투자자들이 영끌로 최대로 매수량이 집중되면서 지금 부동산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양상을 말씀드려보면,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많이 있으면서 악재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심상치 않다는 표현을 안 드렸을 텐데, 악재들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지금 가격으로는 지금 포함되지 않는 버티기 양상하에 지금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내용에 따라 이야기를 드려보면, 제가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역대 부동산 규제 대책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쏟아진다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쏟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급 대책은 당장 나오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규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올 연말부터 이제는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에서도 가격의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가운데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은 지금 많이 틀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 시장은 부동산 3법에 따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부동산은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많은 가운데 전세 매물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영향하에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보다도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저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시장을 많이 얘기 드리는데,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 3법이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죠. 임대차 3법 하에 주인 입장에서도 거주 요건이 중요한 가운데, 임대 매물 수요는 임대 매물은 줄어드는 가운데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은 최근에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봐도 아파트 매매가는 좀 진정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아직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오늘 얘기 드려보니까, 또 기사들을 보니까 전월세 상환율이라 가지고 5% 같은 경우도 이 얘기 갖고도 많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5% 상환율을 정해놨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한다는, 이러한 참 법이라는 게 보편 타당해야 되는데,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법을 만들 때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다고 다 명과 암이 있는데, 임대차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강행 규정으로 해서 임차인이 원했을 때는 거절을 못하는 조건을 못을 박았지만, 임대차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동의 요건을 넣지 않는 가운데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 각각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나몰라라 하듯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하는 말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5% 상한제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거라는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보는데, 그게 원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러한 여건하에 좀 더 전세시장은 법은 계속 나오지만 더욱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많이 겹쳤어요. 악재들이 많이 나온 상황 하에서 대표적으로 다주택자하고 법인 매물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얘기 드렸다시피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증여로 최대로 돌리면서 7월 주택 매매 그 거래량을 봐도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많이 돌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 법인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한 아이러니하게 30대들이 연골 모아가지고 가장 주택 매매 거래량이 6월 마찬가지로 7월도 매수량이 역대 최고로 솟으면서 그 급한 법인이 처분해야 되는 급매물들을 30대나 40대 일부 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면 아이러니하지만 또 변곡점이 한마디가 지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겹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규제 지역 내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를 더 샀을 때는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 하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기간의 규제 지역 내 주담보 받는 사람들이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에 발맞춰가지고 금융당국이 내달부터는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넓히는 수요 하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그런 조건 하에 주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기간이 다가오면서 기존 주택을 파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많이 안 팔았더라고요. 잠시 말씀드려보면 금융위원회 그 24일 금융리스 대응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기사들을 보면요. 금융기관이 처분 전이 조건부 주담대의 약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내달부터 점검을 나서고 있는데요. 약정을 맺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기준에서 보면 약 7.9%, 약 8%만 기존 주택을 팔았으며 나머지들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가운데 기간이 도래하면서 주담보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면서 또한 이거에 발맞춰서 내달부터 점검에 나선다면 기존 주택에 기간이 다가오는 분들 입장에서도 기존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또한 법인주택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2주택자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존 주택을 파는 기간 또한 도래하면서 그 물량들을 보면 나머지 기사들을 보면요. 28,294명 중 아직은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비율이 1,270명에 달하면서 이런 일시적인 2주택의 급매물 또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부동산 하반기의 이야기를 부동산 그 주택거래, 주택 매매나 전세의 전망을 얘기 드려보면 전세는 혼조세인 가운데 전세 시장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 시장은 더욱 매매 시장과 틀리게끔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상승 효과가 계속 불안한 효과가 계속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면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들이 많이 겹치면서 가격에 반영됐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악재들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도래를 하는 세금 부담도 크면서 공급 대책은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세금 부담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매매 시장에서는 혼란기와 더불어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 잠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급하면 져요. 지금은 조급하면 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호재하고 악재는
동시에 오는데 호재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호재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따라서 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입장이에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호재하고 악재를 비교를 했을 때 호재보다도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면서 버티고 있거나 아직도 상승 중이라고 그러면 악재가 반영되는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매매 시장이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급하면 손해보는 시장이라는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조정을 받겠지만 이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 찾는 분들한테 한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서 급락할 수 있는 조건은 또한 쉽지는 않지만 조정을 일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악재들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불안한 시장이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